욕망, 그것은 속삭인다. 그것은 머뭇거린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가장자리를 당기며 당신이 가장 예상치 못할 때 나타난다. 당신은 듣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당신 안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불태웁니까? 우리가 첫 숨을 쉬는 순간부터 욕망은 우리를 형성하며 안내하고 괴롭히고 때로는 고문한다. 사회는 그것을 억압하라고 말하고 도덕은 그것을 통제하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역사는 인류의 가장 열정적이고 강력하며 위험한 순간들이 그 힘에 의해 이끌렸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여기 진짜 질문이 있다. 욕망은 당신의 가장 큰 적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미개척된 초능력입니까? 프로이트는 그것을 억압하면 병이 날 수 있다고 믿었고, 융은 그것을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여는 열쇠로 보았다. 신화, 영화, 예술, 어디를 보아도 욕망은 창조하고 파괴하는 힘이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차례이다. 당신 안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문을 쾅 닫고 그 속삭임을 듣지 않은 척 하시겠습니까? 함께 뛰어들어보자. 당신을 따르는 유령이 있다. 그것은 말하지 않는다. 단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의 속삭임으로 당신의 생각 배경에서 깜빡인다. 당신은 그것을 억압할 수 있다. 당신의 마음 어두운 구석으로 밀어넣고 존재하지 않는 척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기다린다. 지켜보며 굶주린다. 이것이 욕망이다. 모든 선택 뒤의 그림자, 모든 망설임 아래의 맥박. 당신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꿈꾸는 이유. 욕망은 인간 본성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이지만 여전히 가장 덜 이해되는 것 중 하나이다. 우리는 그것을 조용한 톤으로 말하며 비밀에 덮고 때로는 수치심까지 입힌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듣기를 거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우리는 깊이 여행해야 한다. 우리가 입는 가면 너머, 의식적인 자아 너머 정신분석학, 신화, 문화의 풍경으로 욕망의 심장이 가장 강하게 뛰는 곳으로.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과 융의 그림자 개념을 끌어와 욕망이 마음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탐구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일상생활에서 욕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일상적인 것부터 극적인 것까지, 그리고 억압이 종종 그것을 더 어둡고 더 위험한 것으로 비트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다. 이 섹션의 끝에서 우리는 욕망이 단순한 지나가는 충동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운명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욕망의 본성, 불안한 굶주림, 불꽃을 향해 손을 뻗는 아이를 상상해보자. 어른이 개입한다. 안 돼. 그건 만지지 마. 그것이 너를 태울 거야. 아이는 망설인다. 공중에 손을 멈춘 채. 불꽃은 그들 안에 고대적인 무언가를 부른다. 제한은 굶주림을 더 날카롭게 만든다. 이것이 욕망의 본질이다. 부정으로 더 날카로워진 아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초기 욕망을 억압하도록 훈련받는다. 소리치고 잡고 맛보고 하는 것은 제한으로 맞닥뜨린다. 일부는 필요적이다. 우리는 불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다치게 할 테니까. 다른 것들은 사회에 의해 부과된다. 우리는 분노를 너무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 매력을 너무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너무 탐욕스럽게 갈망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제압하고 숨기고 척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이 숨겨진 욕망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는 인간 마음에서 아무것도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다. 대신 그것은 표면 아래 무의식으로 후퇴하며 거기서 곪고 변형된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욕망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모토련함이 일어난다. 프로이트의 마음 모델, 우리와 야수, 욕망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프로이트의 정신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드, 우리의 정신의 원시적, 본능적인 부분이다. 그것은 혼란스럽고 요구하며 쾌락, 권력, 원시적 만족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드는 결과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원하는 것을 안다. 에고, 중재자, 현실을 다루는 우리의 부분이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사이를 협상한다. 슈퍼에고, 도덕적 집행자, 사회적 유범, 부모의 가르침, 내재화된 롤로 구성된다. 그것은 당신은 안 돼 라는 목소리, 수치와 억제의 수호자다. 욕망은 이드에서 시작되어 용암처럼 위로 솟구친다. 그러나 표면에 도달하면 슈퍼에고가 그것을 다시 밀어내도록 말한다. 에고 그 사이에 끼어 균형을 유지하려 애쓴다.
욕망이 행동하기 너무 위험하다면 그것은 억압되어 무의식에 갇힌다. 그러나 억압에는 기종이 따른다. 부인된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표면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상징으로 위장된 꿈으로 스며들 수 있다. 설명할 수 없는 집착, 비합리적인 두려움, 갑작스런 분노로 폭발할 수 있다. 아니면 예술, 음악, 문학, 심지어 종교적 헌신으로 변형된 승화로 새어나올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극단적인 형태에서 억압된 욕망은 신경증, 강박, 심지어 오해로 비틀어질 수 있다. 융의 그림자, 거울 속의 몬스터. 프로이트의 모델이 억압의 메커니즘을 설명한다면 융의 그림자 개념은 그 결과를 설명한다. 융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그림자가 있다.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자신들의 부분이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더 많이 부정할수록 우리의 그림자는 더 어두워지고 더 불안정해진다. 분노가 용납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상상해보자.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좌절을 표현하지 않는다. 항상 웃고 항상 친절하다. 그러나 어느 날 누군가 교통에서 그들을 끊고 갑자기 분노의 폭발이 터진다. 그림자가 자유로워진 것이다. 이것이 억압의 paradox다. 우리가 감정을 더 많이 부정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힘을 갖는다. 같은 것이 욕망에도 적용된다. 로맨틱하거나 성적 충동을 억압하는 사람은 질투, 집착,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 야망을 부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굶주림을 두려워하며 자신을 파괴할 수 있다. 욕망은 일상생활에서 조용한 꼭두각시 조종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들을 통제한다고 믿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은 숨겨진 욕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선택하는 직업, 우리가 끌리는 사람들,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영감을 주는 것들, 각각 아래의 무의식적인 힘이 우리의 행동을 안내한다. 말하지 않은 매력의 현상을 고려해보자. 두 동료가 함께 일한다. 둘 다 그들 사이의 긴장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을 설득하고, 그러나 그들의 말은 조금 너무 오래 머뭇거리고 대화는 개인적인 쪽으로 흘러가고 그들은 서로 가까이 있을 핑계를 찾는다. 에너지가 쌓인다. 말하지 않고 인정되지 않다가 어느 날 그것이 넘쳐 흐른다. 열정의 순간으로,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파탄으로, 아니면 야망의 예를 들자. 엄격하고 자기 희생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개인적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믿으며 자랄 수 있다. 그들은 성취에 대한 굶주림을 부정하며 만족하다고 자신을 설득한다. 그러나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내부로 돌아서 원한, 쓰라림, 자기 파괴로 나타난다. 욕망은 무시되지 않는다. 그것은 표현을 찾거나 파괴를 찾는다. 열정과 집착 사이에 가는 선. 욕망이 인정되고 통합될 때 그것은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창조적인 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모든 위대한 소설, 모든 교향곡, 모든 돌파, 발명 뒤의 힘이다. 그것은 연인들이 대륙을 건너게 하는 불꽃, 혁명을 일으키는 연료, 삶을 의미로 불태우는 것이다. 그러나 욕망이 부정될 때 그것은 괴물 같은 것으로 비틀릴 수 있다. 역사는 통제되지 않은 욕망이 파괴로 이끄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금지된 사랑으로 제국을 잃은 왕들, 자신의 집착의 무게 아래 무너진 천재들, 손에 닿지 않는 것을 쫓아 삶을 파괴한 보통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위험한 지형을 탐색할까?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문명화된 자아의 표면 아래 묻힌 어두운 원시적 충동의 깊이를 감히 탐험했다. 억압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사회가 두려워하고 훈련시키고 질서의 끝없는 추구에서 쇠사슬로 묶는 불타는 와생의 충동인 정욕을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로 지목했다. 그러나 이 억압의 비용은 무엇인가? 욕망이 인정되지 않고 산채로 묻힐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역사, 심리학, 개인적 비극이 드러내듯이 답은 깊고 무섭다. 그림자의 복수. 융의 그림자 개념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고 여기는 모든 요소들, 분노, 탐욕, 야망,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게 정욕이 부정될 때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대신 그것들은 무의식으로 후퇴하며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추구하는 왜곡된 형태로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억압된 것은 항상 돌아오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모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부정된 정욕은 용해되지 않는다. 그것은 도덕적 우월성으로 위장되거나 강박적인 악덕으로 폭발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분노로 나타난다.
가장 경건한 자가 가장 변태적인 자가 되고 금욕주의자가 포식자가 된다. 증거는 어디에나 있다. 역사의 가장 큰 스캔들은 방종의 골목길이 아니라 억제의 복도에서 발견된다. 욕망을 비난하는 설교자는 종종 스캔들러스한 불륜에 휘말린다. 청교도적인 법을 부과하는 통치자는 비밀스러운 방종에 빠져 있다. 전문성의 배니어 아래 필요를 억압하는 기업 이모는 권력의 유혹을 저항할 수 없어 부패와 파괴로 이끈다. 그림자는 부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강방신경증, 그리고 때로는 완전한 광기로 빗속으로 클로를 뻗는다. 부정의 질병, 억압은 질병을 낳는다. 심리적, 감정적, 심지어 신체적 융은 억압을 미덕이 아니라 병리학으로 보았다. 성적 욕망이 무시될 때 그것은 죽지 않는다. 그것은 불안, 우울증, 편집증으로 변형된다. 연구에 따르면 엄격한 성적 금기를 가진 사회는 종종 더 높은 비율의 심리적 장애를 경험한다. 개인적으로 그 피해는 개인적이지만 덜 파괴적이지 않다. 자신의 욕망을 부정하는 사람은 진정한 자아와의 접촉을 잃어 정신이 파편화된다. 그들이 느끼는 것과 세상에 보여주는 것 사이의 불협화음. 성적 억압은 죄책감 가득한 환상, 강박적 행동, 깊은 감정적 연결을 형성할 수 없음과 연결된다. 그것은 가장 교활한 독인 수치심을 키우며 삶의 모든 측면으로 스며들어 사랑을 불가능하게 하고 친밀함을 무서운 전망으로 만든다. 이 그물에 갇힌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폐쇄되거나 억압에 대해 너무 폭력적으로 반항하여 반대 극단으로 치닫는다. 무모한 방종, 중독 또는 자기 파괴에 참여한다. 사회에 대한 비용. 그러나 억압의 비용은 개인만이 짊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의 구조로 스며든다. 융은 개인 정신에서 부정된 것이 집단 무의식으로 들어간다고 경고했다. 사회가 성을 억압할 때 위선과 폭력의 문화를 만든다. 가장 청교도적인 제재는 종종 가장 변태적인 지하운동을 생산한다. 문화가 순수성을 더 주장할수록 비밀스러운 변태자, 이중생활, 그리고 최악의 경우 욕망을 처벌하면서 문 뒤에서 그것을 착취하는 억압 시스템을 더 키운다. 종교기관, 권위주의 국가, 엄격한 도덕 프레임워크는 모두 미덕을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을 키운다. 우리가 더 억압할수록 더 왜곡하고 더 부정할수록 우리가 없애려는 것에 더 큰 힘을 준다. 욕망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그것을 근절하지 않는다. 그것을 무기화하여 악대, 숨겨진 욕망, 사회적 균열의 순환을 이끈다. 법이나 교리가 고칠 수 없다. 탈출의 길, 통합이 아닌 억압. 융은 무절제한 방종을 옹호하지 않았지만 의식적인 통합을 옹호했다. 억압된 정욕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건설적으로 방향짓는 것이다. 자신의 욕망을 수치심 없이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힘을 되찾는 것이다. 자신의 그림자를 소유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소유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충동에 항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맹목적인 거부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욕 뒤의 에너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창의성, 열정, 의미 있는 연결로 방향지을 수 있는 힘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예술, 문학, 혁신, 영적 초월 뒤의 연료이다. 인식으로 활용될 때 억압은 괴물을 만들고 통합은 온전함을 만든다. 최종 비용, 억압이 운명이 될 때 억압하는 것은 통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자신의 욕망을 의식적으로 직면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에 의해 지배될 것이다. 억압된 정욕의 비용은 단지 개인적 고통이 아니라 낭비된 삶이다. 공포가 아니라 성취에 의해 지시되는 운명. 융의 용어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은 운명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열정을 부정하는 연인은 냉소주의자가 되고 유혹을 두려워하는 사제는 포식자가 되고 욕망을 묻는 예술가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파괴하는 비평가가 된다. 그리고 결국 억압된 정욕의 가장 비극적인 비용은 이것이다. 자아의 느리고 조용한 침식. 자신의 욕망을 두려워하며 산 삶은 반쪽짜리 삶이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진정으로 산 적이 없다는 깨달음보다 더 큰 후회는 없다. 이 비디오의 지식을 사랑한다면 더 많은 것을 위해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